안녕하세요. 텍스토리의 세무사 박진성입니다. 오늘은 법인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 합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는 가지급금일 것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서 법인과 대표자는 다른 인격체라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있어야 되는데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생기죠. 이렇게 적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게 되면 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가지급금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세금에 대해 무지한 법인 대표자께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가지급금이 쌓이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작은 가지급금이었는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다 보니 큰 금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할 경우 많은 불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큰 금액이 쌓이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오늘은 가지급금이 왜 쌓이는지와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급여나 상여, 퇴직금, 배당을 거치지 않고 단순 인출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직원을 고용하면서 급여를 지급했는데 직원이 신용불량자라던가 그 외 개인 사정으로 인건비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줬는데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단순 대금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대표자가 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법인의 자금으로 인출했을 때에도 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로,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에는 단순 대금 인출로 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당기순이익을 무리하게 발생시키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을 누락시키는 경우에도 법인자금 단순 인출로 인해서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재무제표에서 주임종 단기채권, 아니면 단기대여금, 가지급금 등 다양한 계정명으로 계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이 가지급금이라면 어떠한 계정으로 기재되는지와 상관없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럼 가지급금으로 인한 불이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대표자는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이 이자의 금리는 연 4.6%입니다. 참고로 대표자가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 이자의 금액에 대해서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이 있다면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비용 처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차입한 자금을 그대로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지급금 액수가 클 경우에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이 폐업할 때 가지급금이 있다면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으니 이제 가지급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려야겠죠. 큰 카테고리로 구분하면 재산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과 소득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산으로 상환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배우자 주식증여를 활용한 방법이나 특허권이나 부동산, 저축성 보험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자가 법인에게 재산을 양도하게 되면 법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생기겠죠. 이것을 미리 가져간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득으로 상환하는 방법은 법인의 자금을 급여나 퇴직금 중간정산, 배당 등으로 인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배당소득세가 발생을 하겠죠. 이렇게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려면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세율이 종합소득세율보다 낮고 마치 법인카드 하면 만능인 것 같고 해서 법인이 무조건 개인보다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봐야겠죠.
그럼 지금까지 텍스토리의 세무사 박진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